가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힘내시고. 자, 유동자산의 마지막. 유동자산의 마지막이요. 기타의 당좌자산입니다. 아, 유동자산이 아니라 당좌자산의 마지막. 참 죄송해요. 네. 자, 기타의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임종 단기채권은 요즘에 이름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임직원 등 단기채권. 임직원이 뭐냐면 임원하고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 주임종은요, 주주, 임원, 종업원의 줄임말이에요. 주주, 임원, 종업원. 이게요, 쉽게 말하면 가불금이에요. 가불금. 가불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가불금이에요. 자, 단기대여금, 반대는 단기차입금.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단기대여금. 1년이 넘어가면 단기대여금. 이건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주임종. 자,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기간 1년 이내. 이건 보통 가불금을 얘기해요.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자, 가지급금, 반대는 가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잘 몰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출장비를 먼저 지급할 때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이따 또 사례를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지급금이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가지급금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출장여비를 얼마 쓸지 모르니까 그냥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부모님이 너 가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뭐 얼마 이렇게 용돈 쓰고 나머지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 얼마 갖고 있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 주는 돈이 가지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대충 어림잡아 얼마 주는 거. 대충 어림잡아 얼마 준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산지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산은 오타가 아니에요. 계산은 계산하여 지급한다의 이 계산은 계략적으로, 계략적이란 말이 실제로 있어요. 또는 대략적으로, 또는 어림잡아, 대충 따져서 이런 뜻이에요. 예, 한자 옵니다, 이거.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영숙 사원이 출장 가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일단 50만 원 줘보고 가서 써. 모자라면 네 돈 보태고 남으면 남겨갖고 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출장비 사용 명세를 받아요.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요즘도 해외 출장 가는 경우에는 요거를 받습니다. 국내 출장은 대부분 법카가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다 결제하게끔 하는데, 국내 출장 말고 이제 카드 사용이 안 되거나 또 뭐 카드 해외 사용 수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출장비를 뭐 원화나 엔화, 위안화로 환전해서 사용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일단 50만 원 주는 거예요. 차변의 가지급금, 얘는 엄연히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리고 가지급금 정산시 회계 처리. 사원 김영숙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세미나 참석이었나 봐요.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지금 가서 쓴 돈이 49만 원이거든요. 출장 가서 쓴 돈을 우리는 회계 처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여비교통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얼마 쓸 줄 모르고 줬던 이 50만 원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실제 49만 원 교통비, 여비교통비 썼으니까 만 원 남겨갖고 온 거예요. 이게 현금 정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딱딱 차대변이 맞죠? 지금 계속 다 봐도.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할게요. 미수금.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이건 앞에서 봤죠?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의 키워드예요.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그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드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예, 상황에 맞는 단어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반대는 미지급금이 있어요. 못 주면. 자, 잘 보세요. 사례입니다.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한공상사에 100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돼 있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분명히 문제에선 워딩을 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길 기대하는 출제자의 함정입니다.
외상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스님 문제에서 외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떨어지시는 거고 69점으로 떨어지시는 영광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워딩을 이렇게 줘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죠? 외상이란 단어를 함정으로 집어넣고 사실상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그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 문제 사실. 이걸 웃으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네. 내가 맞춰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미수금 회계 처리 말씀드렸고, 자, 밑에 보세요.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한공상사에 1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한공상사 발행 약소금을 받았대요. 받으러 오미겠죠? 속으면 안 돼요. 미수금이에요. 중요한 거는 얘가 그죠? 외상이다, 어음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릴 때 절대 안 틀릴 자신 있는 눈빛으로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기본 텐션의 60%에서 70%밖에 기량 발휘가 안 돼요. 시험이 원래 그래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막상 감독관 돌아다니고 막 시험 본다고 하면 긴장해서 생각했던 게 잘 안 나와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뭐다?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워딩에 일단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라 그래요. 반대로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품 100만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상품 100만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뒷말이 없으면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금액이 측정이 가능한 것이 거래인데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없이 계약만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건 회계상 거래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말이죠. 매입 대금의 10%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의 10%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금 10%를 준 거지 100만 원의 상품을 지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줬다 1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 10만 원. 이렇게 해놨다가 밑에 보세요. 위에 거래해서 계약했던 상품이 도착하여 인수하고 이제 택배로 나한테 100만 원치 상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 자, 계약금 10만 원 준 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 어디 도망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10만 원을 걸어놨는데 이게 10만 원이 털려서 90만 원만 외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품은 이제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재산 상태 증감 변화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래도 이거랑 이거는 시험 문제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요. 매 회차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출제됩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잘 못하는데 문제는 잘 찍어줘요.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콕콕 찍어줍니다. 알겠죠? 제가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려운 걸 좀 배우실 건데 용어를 좀 할게요. 이게 사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제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여기 칠판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미자 들어가는 거 2개, 선자 들어가는 거 2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미자 들어가는 거 2개, 선자 들어가는 거 2개. 자, 뭐가 있냐면 하나가 손익의,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 이게 펜이 열받아서 그래요. 손익의 예상 또는 손익의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손익의 예상, 손익의 발생. 여기 미자 들어가는 거 2개가 들어가요.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이 뭐냐면 자,
회계에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식은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인식을 지금 하고 수익이나 비용 인식은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주고받는 거, 이걸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름이 미수수익이라는 애가 있어요. 미수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의 액센트가 어디 있냐면 앞에 있어요. 미수, 그 다음에 미지급, 여기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그러다 보니까 액센트가 앞에 있다 보니까 얘는 자산이에요. 미수수익 하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분들 계신데, 미수수익은 못 받은 수익이니까 못 받은 돈, 즉 자산이에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못 준 비용이니까 비용이 아니라 빚, 부채로 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밑에 있는 거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데 손익의 이연은 글씨가 참 오징어처럼 나오네. 얘는 돈은 옆에다 쓸게요. 이거 이쪽이 데드존이라서 잘 안 써져요. 이쪽에 쓸게요. 조금 늘려서 씁시다. 얘는 돈은 먼저, 인식은 그때라는 뜻이에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 돈은 먼저 주고받고 인식은 그때. 인식이라는 얘기는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을 인식하거나, 즉 회계 처리가 인식이에요. 회계 처리.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그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손익의 이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선자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선급 비용이 있어요. 선급 비용. 나머지는 선수수익이라는 애가 있어요. 선수수익.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선수수익은 부채거든요. 역시 이것도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 보니까 선급, 선수, 미수, 자산, 미지급, 부채, 선급, 자산, 선수, 부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단어 선택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돈은 먼저 주고받고 인식은 그때. 얘는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이런 식이거든요. 자, 요거를 지금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 지금 이제 5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수수익부터. 자, 얘는 뭐라고요? 아직 현금 등으로 유입되진 않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어. 그럼 앞으로 받을 돈이라는 얘기죠. 근데 단기에 속하는 수익을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은 지금 하는 거야. 단기. 그래서 반대로는 미지급 비용이 있죠. 자, 얘는 예를 들어볼게요. 10월 1일 날, 자, 10월 1일 날, 아이고, 이건 좀 넘어갑시다. 10월 1일 날 6개월간 이자율 12%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대요. 원금과 이자는 상환일에 전액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빌려주고.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빌려줬으니까 1년 이내에 받을 돈이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빌려준 거예요. 거래처한테 예를 들어서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6개월 빌려주고 연에 12%, 여기서 말하는 12%는 1년 동안의 이자율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 빌려주면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로 환산하면 1%, 6달이니까 6%의 이자율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만 원 받는 거죠. 근데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돈 받을 때 하고 100만 원을 이체해 줬대요. 근데 10월 1일이에요, 날짜가. 그럼 10월 1일부터 6개월이면 내년이에요. 10월, 11월, 12월. 요게 이제 3개월치가 올해. 1월, 2월, 3월. 나머지 3개월치가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0월 1일 날 빌려줬으면 내년 3월 31일 날에 돼서야 원금 100만 원 받고 이자 6만 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산을 넘어가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월 달에 빌려주면 10월 이자, 11월 이자, 12월 이자도 받아야 되는데 인식은 지금 해야죠. 12월 말에. 아무리 늦어도. 근데 돈은 나중에 3월 말에 받기 때문에 이 6만 원을 3만 원씩 쪼개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시 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을 계산하였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3만 원을 못 받은 돈이다라고 하고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경과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올해가 자 12월 31일이에요. 근데 돈을 10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받기로 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6개월이거든요. 맞죠? 6개월. 근데 중간에 뭐를 넘겨가요? 결산일을 넘겨서 가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이게 올해 2021년도 자 내년 2022년도라고 만약에 한다면요. 인식해야 될 돈은 이때 6만 원 돈 중에 3만 원 3만 원씩 나눠서 인식하는 게 맞아요. 실제 돈은 3월 31일에 한꺼번에 6만 원을 받더라도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3만 원은 올해의 수익, 나머지 3만 원은 다음 해의 수익 이렇게 나눠서 인식해야 되거든요. 돈을 나중에 받더라도 그러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3만 원의 인식은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말에 이 3만 원은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맨 밑에 보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실제로 이제 뭐예요? 실제로 다음 연도 3월 말이 돼서 이제 지금은 해가 지났으니까 전년도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을 대여한 그 10월 1일을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원금 100만 원, 이자 6만 원이 입금돼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합치면 얼마예요? 106만 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06만 원을 받아볼게요. 자, 보니까 일단 차변만 봐요. 원금 100만 원, 이자 6만 원에서 106만 원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런데 자, 뭐가 있어요? 일단 원금은 자, 원금은 일단 6만 원을 뺀 100만 원만큼이 들어와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의 원금은 그죠? 보시면 100만 원이죠? 원금 100만 원.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렇게 3만 원은 이미 작년에 인식을 했고 자, 이거는 이미 작년에 인식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 그렇죠? 각각 3만 원씩 인식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106만 원 받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와요. 이게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에 라는 미수수익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됐고 자, 미수수익 회계 처리 흐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세요. 자, 10월 1일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12월 30일 결산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아요. 3월 31일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돈을 빌려줄 때 회계 처리는 그냥 돈만 빌려준 거 회계 처리만 해요. 저렇게. 차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리고 결산일에는 보세요. 이게 왜 미수수익 3만 원, 이자 수익 3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6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따지고 보면 올해 거는 3만 원, 다음에 거가 3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에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금을 회수할 때는 이미 인식한 3만 원은 빼고 난 나머지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난 나머지 인식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어찌 보면 어떤 친구들은 대손 충당금보다 이게 더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3대 빌런 중에 하나니까 괜찮아요. FAT급 3대 빌런 중에 하나가 오늘 2개나 나왔어요. 예. 대손 충당금하고 하나는 이거예요. 예. 자, 넘어갈게요. 이제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선급 비용인데 얘는 좀 쉬워요. 선수수익 개념보단 좀 쉬워요. 미수수익 개념보단.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올해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반대로 선수수익이 있어요.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반대로. 미수수익하고는 반대로. 미수수익은 돈을 하나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을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주고받는 건데
얘 선급 비용이나 선수수익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다 주거나 받아요. 그리고 올해 것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내년 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7월 1일 날 건물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가 120만 원이래요. 여러분 1년치 보험료가 120만 원이면 7, 8, 9, 10, 11, 12 6개월치는 올해 거예요. 근데 이 120만 원이 다 올해 거가 아니라 6개월치는 올해 거,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 거란 뜻이에요. 그걸 갈라서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뭐라고 써줬어요? 돈은 먼저, 인식은 그때그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식은 그때그때가 뭐예요? 올해 거는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거 이렇게 나눠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해요. 보험료 1년치 120만 원 다 올해. 참고로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 보험료 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돈이 나가요. 보통 예금. 이랬다가 12월 31일 돼서 뭐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기말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이 뭐냐면 저 120만 원이 다 1년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 경과한 6개월치만 올해 거고 남은 내년도 1월부터 6월 때까지 6개월치 보험료는 미경과분으로서 내년으로 인식을 해라.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으로 비용을 넘긴다. 내년으로 수익을 넘긴다. 이걸 2월 또는 2연, 회계에선 손익의 2연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년으로 넘긴다.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6개월치가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60만 원의 비용을 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0만 원만큼의 비용은 올해 거가 아니니까 내년 거를 미리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급 비용은 자산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미리 내놓은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선급 비용.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설명해 볼게요. 아까 내용을 보면 7월 1일 날 보험료를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해요. 그러면 결산 지나고 6월 30일인데 이때는 뭐 회계 처리를 이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뭐라 돼 있어요? 120만 원이죠. 근데 이 120만 원이 다 올해 거라 했어요? 아니죠. 이렇게 1년 동안이 120만 원이 이제 보험료가 맞는데 따지고 보면 6개월치는 60만 원과 6개월치인 60만 원 이렇게 각각 인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돈은 언제 나갔어요? 돈은 먼저, 인식은 그때 이 얘기예요. 돈은 먼저 나가더라도 인식은 그때 하자는 주의가 바로 뭐다? 손익의 2연. 그중에 선급 비용의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저 120만 원 나가게 다 올해 거 비용은 아니지 않느냐? 60만 원은 올해 거를 인식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산 때 이렇게 돼요. 왜요? 바로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용을 빼주는 건 사실은 잘 안 써요. 예, 근데 결산 때만 하는 약간 좀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산 때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나머지 몇 가지만 보고 약속드린 대로 오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선납세금. 은행 예금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 이제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죠. 원천징수는 세무 용어, 세법 용어예요. 근데 은행 예금 이자가 발생을 하면요. 은행에서 나한테 그냥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떼고 난 나머지를 줘요. 여러분 나중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봉이 예를 들어 월급 250이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걸 세전급여라 그래요. 세금을 때리기 전 급여. 거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비를 떼더라고요. 예, 만약에 뭐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경우, 또 뭐 동호회를 가입하면 동호회비도 빠지고 회사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클 활동도 하거든요. 직장 내 사내 모임도 해요. 그런 것들 비용들이 좀 그런 것도 빠져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빼고 난 나머지 돈이 통장에 이체되는데 그걸 세후급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 등을 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받을 때 세금을 떼면은 이거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예수금이라 그래요. 예수금은 유동부채가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원천징수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고 세금 등을 떼이면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요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실제로 기업이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세금 떼고 나머지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안 뗀다면 내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원천징수세액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원금 100만 원은 당연히 정기예금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10만 원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설마 이게 이자 비용이겠어요? 은행에다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으로 단어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원천징수세액 3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고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영어 강의예요. 그죠? 외국어 강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문장을 딱딱 끊어서 단어 설명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게 계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단어를 다 인지하시고 그죠? 작문을 하셔야 되는 언어예요. 이거 지금 그죠? 분명히 한국말인데 제가 지금 다 뭐예요? 해석하고 있잖아 지금. 해석이 필요한 한국말이라니까. 나머지 잔액이 보통예금, 뭐 보통예금은 다 아실 거고 이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들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 원금 100만 원, 그죠? 이자 10만 원, 이자 수익 이게 발생을 했고 돈은 원래 110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떼고 나머지가 들어왔다. 뭐? 세금 떼고 나머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10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3만 원 떼었을 때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끝났습니다.